봅시다. 그렇게. 그 다음에 들어갈게. 상호는 아까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설립등기 할 때 하거나 아니면 일반 등기를 하거나 할 수 있고, 그 차이점을 얘기했고, 설립등기에만 하면 뭐라 그랬어? 그 지역 내가 등록한 설립등기한 지역 내에서만 뭐해? 그지? 근데 이 설립등기 내에 있는 상호를 떼가지고 일반 등기로 상호만 등록하게 되면 전국구로 다 보호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 설립등기에만 있는 상호를, 예를 들어 내가 순천에 설립등기를 했어. 상호가 있어. 그 상호를 순천에서 어떤 사람이 써가지고 나에게 피해를 끼쳤어. 그럼 네가 썼어. 나도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쓰지 마. 그리고 그 때문에 이렇게 손해를 끼쳤으니까 손해배상을 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야. 그런데 만약에 이 상호만 딱 떼가지고 일반 등기까지 하게 되면 전국에 있는 어느 누구도 쓸 수 없어. 이해되지? 그리고 이제 이 상호는 팔 수 있냐? 팔 수 있어? 상호 팔 수 있어? 팔 수 있을 것 같아? 어? 그렇죠. 상호도 재산권이기 때문에 넘길 수 있어. 그래서 이전, 변경, 폐지. 보면 이전은 넘기는 거잖아. 그래서 양도라고 얘기하는데 상호는 영업과 분리해서, 예를 들어서 상호의 의미가 뭐야? 영업과 관련된 이름이잖아. 우리 회사가 이런 영업을 하는데 이 영업과 관련된 이름이잖아. 이거 떼서 넘길 수는 없어. 같이 여기서 보면 상호의 양도와 관련해서 분리해서 양도되지 않는 게 원칙인데, 상호 그리고 영업과 더불어 또는 영업을 폐지하면서 양도하는 것이 허용된대. 예를 들어 영업 행위도 같이 상호와 함께 넘기거나 아니면 내가 더 이상 영업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상호를 넘길 수 없어. 그럼 걔가 그 상호를 가지고 와서 어떤 영업을 하든 상관없잖아. 우리 알겠지? 그러니까 그 얘기야. 영업과 함께 넘기거나 아니면 영업이 폐지되고 나서 상호만 넘기거나 따로 떼서는 안 된다. 그거만 알고 있으면 됐다. 그리고 상속 가능한가? 상호의 등기 전유를 불문하고 상속은 가능하대. 상호 넘겨주는 거 가능하대. 예를 들어서 주식회사 혜태가 상호가 있잖아. 상호가 주식회사 혜태잖아. 그 상호 상속 가능한 거야. 밑에 그 재산권이니까 상속은 가능하대. 그리고 보자. 그리고 이건 지역적인 거. 변경. 상호를 변경하거나 폐지하거나 이런 것도 가능하겠지. 근데 중요한 건 상호를 변경하거나 양도하거나 예를 들어서 양도는 넘겼으니까 끝이고, 변경하거나 폐지하면 뭘 해야 될까? 상호가 바뀌었어. 내가 회사를 하는 동안 이름이 바뀌었다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등록을 해야 돼. 그지? 등록. 이게 바뀌었다는 걸 등록을 해줘야 돼. 폐지? 이 경우에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여기서 보면 그런 얘기들이 나와. 그리고 상호도 재산이고 명의대여자. 명의대여자의 책임. 이건 넘어가자. 명의 넘어가고 상호이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상업장부가 나오는데, 요거 좀 명의대여는 좀 접어놓고 상업장부가 나오는데, 상업장부는 뭐야? 내가 상행위를 했다는 그 기록이잖아, 일종의. 그래서 상인이 영업상의 재산의 손익의 상황을 명백하게 하기 위해서 상업상의 의무를 규정했어. 왜 상업장부 왜 만드는 거야? 야, 얘들아, 회계가 상업장부 아니야? 그거 왜 쓰는 거야? 예, 너 회계학까지. 네. 회계장부 왜 쓰는 거야? 상업장부 왜 쓰는 거야? 회계장부 일종의 비슷하잖아. 왜 쓰는 거야, 그거? 얼마 벌고 얼마 썼는지 머릿속으로만 생각하고 쓰면 되는 거 아니야? 정확하게 왜 돼? 그래, 그것도 많고, 그 회사는 영리를 추구하는 집단이기 때문에 손익계산을 정확하게 해야 돼. 그리고 제3자가 여기 있잖아. 그래서 이건 꼭 써. 개인 간의 관계가 아니잖아. 제3자도 걸려있고 그 회사의 영업이익도 걸려있기 때문에 꼭 써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의무 규정으로 되어 있어. 상업정보는 재산의 손익상각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상법상 의무로서 회계장부, 대차대조표를 상업장부라고 해. 그래서 니들 아마 회계장부 써봤을 거. 이거 써봤어? 대차대조표? 대차대조표 뭐야?
저변에 건물이 응. 대변에 형들이 그래. 다른 사람이 이런 걸 물어보면 알기 쉽게 설명해라. 알았지? 오케이. 그래서 여기서 보면 상업장부와 관련돼서는 이런 것들이 있대. 이건 의무야. 그래서 세계당부는 여기서 보면 거래와 기타 영업상의 재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항을 기재하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는 손익계산 이런 것들을 적는 거지. 그래서 거래가 발생하는 순서에 따라서 분계장을 작성한 후 이를 집계해서 총계정 원장을 작성한다. 그리고 전표, 이따 기타 등등 뭐 돈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들을 적는다는 거 있지. 지역적인 것들 니들이 더 잘할 거 아니야. 그지? 잘 몰라 영어는. 영어 너무 어려워. 설명 좀 해줘. 뭐야? 이게 나오고 영어 다 설명해줘. 첫 번째, 보자. 거래 순서에 따라서 네 상해이지. 전표 집계표는 뭐야? 여기 있잖아. 이거 뭐야? 전표 집계표는 뭐야? 전표 집계표 1계표가 뭐야? 이것들이 진짜. 야! 나는 법대 나왔는데 사람 몰라도 어차피 내가 봤을 때 이거 다 영수증인 거 같아. 그지? 영수증 종류야. 그러니까 영수증을 뭐 주별로 하느냐 개별적으로 하느냐 그런 얘기 아니야? 맞습니다. 하루 동안 하는 거야. 때려버릴 거야. 총 정리. 얘들아. 야, 이런 것까지 내가 가르칠 수는 없잖아. 회계는 니들이 배워갖고 와야 돼. 어떻게 나갔죠? 첫 학기 1회 실패했어. 첫 학기 1에서 앞부분만 나가다가 못 나갔어. 애들이 뭔 얘기 못 알아듣고 법도 가르쳐야 되고 상행 상법도 가르쳐야 되고 경영학도 가르쳐야 되고 회계장 보는 것 뭐 이런 것도 가르쳐야 되고 법도 내가 다 가르치냐? 다 배워갖고 와야 되는 건데 이거 어떻게 가르치고 뭘? 이런 것들은 니들이 찾아보라는 거야. 말 안 해줄 거니까. 근데 여기서 보면 상업장부는 이게 세계당부는 거래 기타 영업상의 재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항들을 기재하는 거야. 그 대차대조표를 작성을 기초로 하는 거고, 대차대조표는 상인의 재무 상태를 명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 자산이나 부채, 자본금을 포괄적으로 표시한 장부를 얘기하는데 둘 다 그냥 장부야. 그 찾아봐 어떤 장부인지. 그래서 상업장부와 관련된 의무는 작성 의무가 있고, 그래서 소상인은 뭐야? 소상인은 기준이 뭐야? 소상인의 기준은 1,000만 원 미만 아니야? 그지?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산이 아주 작기 때문에 영리 플러스 제3자에게 미칠 수 있는 영향이 작아서 굳이 그걸 적는 노력도 그 노력과 그런 걸 대비했을 때 쓸 필요가 없다는 거지. 그게 참 봐주는 거 원칙적으로 줘야 되는데 소상인은 빼는 거고.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 소상인을 제외한 모든 상인은 상업장부를 작성할 의무가 있다. 그리고 상업장부를 구체적으로 작성 방법은 뭐 쭉 넘어가서 작성할 의무가 있다. 이 정도까지만 알고 있으면 될까. 그래서 여기서 보면 상법은 세 번째 줄에 상법은 이에 관한 최소한의 규정만 두고 있고 나머지는 공정하고 타당한 회계 가능에 의하도록 하고 있대. 그러니까 회계사무를 처리하는 사람들이 정정당당하게 적으라는 거야. 근데 만약에 이걸 정정당당하게 적지 않으면 상법이 적용되는 게 뭐가 적용돼? 상법 적용되는 게 아니고 형법이 적용되겠지. 형법 뭐가 적용된 거야? 징역 가는 거지. 그런 거 뭐라 그러지? 횡령? 배임 뭐 이런 걸로 들어가는 거야. 그게 알겠니? 그래서 모든 조직 내에서 권력을 가진 사람은 다른 사람의 걸 내가 넘겨가는 거잖아. 기준은 이거야. 나에게 권력을 넘겨준 모든 사람들이 만족할 만한 기준으로 해야 되는 게 정정당당한 거야. 정의로운 거고 타당성 있는 거야. 이해됐죠? 그래서 자기만의 기준에 사면 안 되고 여기서 보면 그래서 공정하고 타당한 회계 가능에 의하도록 해야 된다. 그 조직 내에서 가장 이윤을 잘 추구할 수 있고 소비자에게도 가장 적당하고 그걸 이제 장부를 밖에서도 보잖아. 그 사람들이 봤을 주주도 보고 다 보잖아. 그런 기타 관련된 모든 사람들이 봤을 때 정확하고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게끔 그렇게 적어야 된다는 거야. 뭐 이런 걸 잘 알 거고 보존의미는 얼마나 보존해야 될 것 같아? 나와 있지? 상인은 장부를 폐쇄한 날로부터 10년간 상업장부와
접수에 관한 중요서를 보존해야 된다. 그리고 다만 전표 또는 이에 유사한 서류는 5년이래. 그리고 이들 당부 서류는 마이크로필름 기타 전산정보 조직에 의해서 보존할 수 있다. 그러니까 종이로만 다 가지고 있어 힘드니까 스캔 떠나도 된다는 얘기야. 그리고 제출 의무는 법원은 신청에 의해서 또는 직권으로 법원의 힘으로 어떻게 소송 당사자에게 상업장부나 그 일부를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대. 제출 의무. 소송을 하게 되면 내려가면 내야 된다는 얘기지. 그리고 의무 위반. 개인 상인의 경우에 상업정보의 작성이나 보존이나 제출 의무를 위반할 경우에 상업상 제재는 없어. 그러나 회사의 경우에는 보면 상업장에 이제 잘 작성하지 않으면 가태료를 낸대. 아마 이게 가태료가 500만 원일 거야. 건당일까 건당? 합쳐서가 아니고. 너무 싸지 않냐? 그리고 상업등기 보자. 상업등기 같은 경우에 상업등기는 뭐야? 상업 규정에 의해서 상업등기부를 기록하는 것을 상업등기라고 해. 그래서 여기서 보는 것처럼 상업등기는 적어야 되는 게 뭐가 있냐면 상업등기라는 건 이제 회사가 설립될 때 하는 거다. 뭐뭐 적어야 될 것 같아? 여기서 보는 것처럼 상업등기는 이건 외울 수 있는 게 아니야. 그냥 이해해야 되겠지. 상업등기에 등기할 사항은 법에 따라서 개별적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주로 법에 정해져 있는 대로 그 규칙에 따라서 하라는 대로 그냥 하면 되는데 통상적으로 하는 건 상인에 대한 공통적인 사항은 뭐냐면 지배인, 상호 이런 것들 등록해야 되고 그리고 개인 상인의 특이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개인 상인 예를 들어서 개인 상인의 특이한 사항이 있을 경우는 뭐야? 특이한 사항은 뭐야? 미성년자 같은 경우에 법정 대리인 누군지 이런 것들 적어줘야 되는 미성년자는 유효하게 할 수 있는 법률 행위가 없잖아. 행위 능력이 없단 말이야. 근데 예를 들어 상법에서는 영업을 할 수 있다며 누구의 동의만 얻으면? 그러니까 법정 대리인은 부모가 될 수도 있고 부모가 없는 애는 다른 사람이 될 수도 있어. 그치? 그래서 여기 법정 대리인 허락을 얻은 경우 그리고 법정 대리인의 미성년 피한자 의견인 뭐 이런 경우에는 등기돼야 되고 회사 특히 주식회사에 관해서는 해산이나 청사에 이르기까지 많은 등기사항이 규정되어 있다. 그래서 등기는 해야 되고 이런 것들 등기의 절차 얘들아 실질적 형식적 무슨 뜻이야? 실질적 형식적 이제 책을 쭉 보다 보면 이런 얘기들이 나오거든. 실질적 뭐 이러면 이거 무슨 뜻이냐면 안에 있는 속내용을 얘기하는 거야. 속내용 그리고 형식적인 거는 겉모습 이거 겉 그래서 일단 법을 좀 예를 들어보면 법은 실질적 의미에서 어떻게 될까? 그렇지. 다 정의로워야 되고 그리고 또 있는데 무슨 생각이 안 나네. 법적 안정성 뭐 이런 것들 있을 거야. 법적 안정성 또 기타 여러 개 있는데 생각이 안 나. 정의로워야 돼. 이렇게 속을 들여다봤을 때 그리고 한목적성 예를 들어서 그 조직의 목적에 맞아야 된다. 뭐 이런 성질들이 있어. 형식적 측면에서 어떤 것들이 있냐면 법은 예를 들어서 이건 실질적 요소고 형식적 요소는 어떤 것들이 있냐면 법이 만들어지고 시행 폐지 이런 것도 있지. 만들어지고 겉모습이 만들어지고 없어지고 이런 것도 있지. 그리고 법이 어디에 적용되고 어디에 적용되지 않는지 누구에게 적용되는지 이런 것들이 형식적인 요소야. 그치? 지역적인 것. 그러면 여기서 보자. 여기서 보면 상업등기와 관련해서 뭐 형식적 심사주의 여기 실질적 심사위 이런 거 나오는데 이건 몰라도 될 것 같은데 그 단어 자체는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서 알려주는 거야. 그래서 모든 인문학에서 형식적이라는 얘기가 나오면 겉모습이고 실질적이라는 얘기가 나오면 속 안에 있는 내용을 얘기하는 거야. 그 다음에 상업등기 효력. 일반적인 효력은 예를 들어 상업등기로 등기할 경우에는 등기하기 전에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활동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예를 들어서 선의
법에서 얘들아 선의 악의는 어떤 사안에서 그 사안을 모르고 있었던 사람, 사실 모르고 있었던 사람 선이라고 하고, 악의는 그 상황을 알고 있었던 사람을 악이라고. 그럼 제3자는 뭐냐면 A와 B가 거래를 하잖아. 그러면 이 거래와 관련돼 있는 당사자 외에 다른 사람을 제3자라고. 그럼 선의의 제3자는 뭐야? 이 둘 사이에 뭔가 부정적인 일이 있었는데 그와 관련돼 있던 어떤 사람이 있었대. 예를 들어 얘한테 돈을 빌렸던, 얘한테 물건을 대줬던 이 거래와 관련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이 둘 사이의 거래가 가짜인 줄 모르고 돈을 대주거나 물건을 대준 사람을 선의의 제3자라고 하는 거야. 예를 들어서 A가 근데 이거 거래 이거 일단 보자. 이해됐지? 그래서 여기서 보면 선의의 제3자는 상황을 모르고 있었는데 그 거래와 관련돼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제3자라고 합니다. 물건을 대줬거나 아니면 돈을 대줬거나 이런 사람인데 그 거래 자체가 부당한 행위였다면 그건 선의의 제3자가 될 수 있고, 선의의 제3자는 보호될 수 있어. 그런데 이제 악의의 제3자는 보호될 수 없다는 게 기본적인 원칙이거든. 그 얘기를 하려고 나온 것 같아. 그래서 보면 여기서 보면 등기할 사항은 어떤 것들이 있냐면 등기하기 전에